안녕하세요. 아파티닙의 어드밴스드 헤파토셀룰러 카시노마 논문을 같이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소라페닙이랑 렌바티닙 OS보다 아파티닙의 OS가 더 높았다라는 것을 알려드렸고요. 물론 직접 비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DCR도 보면요. DCR도 65%가 나왔고 ORR 같은 경우는 30%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SD는 35%라는 것을 또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백그라운드에 이 프로그노시스가 unsatisfying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진행했다라고 이제 논리가 이제 진행이 되겠죠. 백그라운드니까. 요게 이제 예후라는 뜻이었는데요. 자, 요게 이제 영어 사전으로는 expected development of a disease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대되는 뭐 발전 양상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이제 임상 결과들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도 이 아파티닙을 복용하면은 OS랑 PFS가 뭐 어떻게 된다더라. 그러면은 지금 환자에게 이렇게 투여를 하면은 이 환자가 언제까지 살 수 있겠구나. 대략적으로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제 연구, 임상 시험이 많이 진행이 된다는 것은 이제 중요한 긍정적인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들 뭐 이제 방송 같은 걸 보면은 약을 쓴다고 해도 그 근거가 있어야지 쓸 수 있거든요. 근거가 최소한이라도 있어야지 그 약을 쓸 수 있는데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총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이제 합쳐서 TC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럴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일반적으로 이제 LDL이랑 HDL이랑 중성지방을 합산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LDL, HDL만 생각하는데 요거 중성지방까지 합쳐진 게 총 콜레스테롤 수치입니다. 또 이제 중성지방은 영어로 트라이글리세리드라고 이제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콜레스테롤이 높으면은 안 좋은 걸로 하지만은 이제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세포막을 형성하는 지질의 한 종류로 세포막을 형성하니까 당연히 필수적인 물질이겠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생명에 필수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콜레스테롤이 이제 적을 경우에는 그 뇌 신경전달 물질 중에 세로토닌이 있거든요. 요 양이 줄어서 우울증과 자살 충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으면 이제 문제가 되지만은 그렇다고 너무 적어도 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항상 이제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게 중요한 건데.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에는 동맥벽에 침전물이 형성해서 동맥경화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침전물 하면은 이제 프레시피테이션이라는 뜻을 이제 가지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솔루션 있죠? 여기 가라앉은 것은 또 요거랑 이제 스펠링이 좀 비슷하지만 뒤에가 조금 다릅니다. 자, 프레시피테이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침전물을 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프레시피테이션 여기 가라앉는 침전물을 말하는 것이고요. 프레시피테이션은 요런 것들을 이제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고찰기에 녹지 않고 바닥에 가라앉아 쌓이는 일을 침전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프레시피테이션이라고 하면은 이제 케미컬 프로세스라고 하는데요. 요 이제 리퀴드에서 이 솔리드 서브스턴스가 이제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제 프로세스로 이제 활용해서 그 혈청 속에 있는 HDL, 뭐 LDL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프레시피테이션이라는 말이 있죠. 프레시피테이션 오브 LDL입니다. 요거를 이제 가라앉히고 그러면 이제 또 그 다른 성분들은 이제 가라앉은 게 LDL이면은 다른 성분들은 또 위에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건데, 커피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가? 라는 그런 논문입니다. 자, 여기 이제 세럼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요거는 뭐냐? 혈청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우리 혈중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커피 컨섬션, 커피를 마시면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가에 대한 논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커피를 마시면 이제 심장이 두근두근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커피랑 심장병이랑 어떤 연관이 있나?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뭐 우려, 궁금증, 관심으로 인해서 연구들이 이제 진행이 됐는데요. 여기 보면은 coronary heart disease라고 적혀 있는데요. 코로네리라는 게 바로 이제 관상동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네리 디시스라고 하면은 관상동맥 질환이라는 뜻이고요. 또 관상동맥 질환이랑 커피 인테이크랑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그런 연구들이 이제 진행이 되어 왔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결과들을 일단 보면요. 여기 manifestation이라는 말이 있는데, 자, 영어 뜻으로 a sign of something existing or happening. 그러니까 어떤 사인이라는 거죠. 한국말로 징후, 표명. 어떤 것이 존재하거나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커피 인테이크가 뭐 예를 들어 요런 이제 심장 뭐 죽상경화 그런 것입니다. 요런 거에 대한 뭐 징후나 아니면은 이니셜 디벨로먼트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가설에 노 서포트, 그러니까 지지해주는 그런 근거들이 뭐 없다. 그런 이제 뷰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 논문은 진짜 이제 그럴까? 그래서 이제 한번 우리도 해보자. 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한번 이제 구해 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요. 어떤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모았냐?
맨이랑 워맨인데요. 이게 지금 14,667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큰 숫자고요. 맨, 워맨, 그 다음에 에이지로 이렇게 딱딱딱딱 나눴죠. 그래서 나이별로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루에 커피 몇 잔 마시냐. 그래서 뭐 한 잔보다 미만으로 마신다. 뭐 이거 안 먹는 사람이겠죠. 그 다음에 한 잔에서 4잔, 5잔에서 8잔, 그래서 9잔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나눴습니다. 여성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이제 해가지고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랑 그런 것들을 이제 재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토탈 콜레스테롤이 있죠. 이거 테이블 3는 그 어저스티드 된 건데 에이지랑 뭐 BMI랑 뭐 여러 가지 피지컬 액티비티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는 거라서 요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2. 그래서 여기서 이제 토탈 콜레스테롤을 일단 보면요. 아까 그 트라이글리세이드 그 요거 중성지방도 포함이 된다 했죠. HDL, LDL, 중성지방 다 포함된 게 토탈 콜레스테롤입니다. 요거를 보니까 그 맨이랑 워맨으로 나눠져 있죠. 여기 내려가서 보면은 요게 5.51부터 해서 점점 커피를 많이 먹을수록 높아지죠. 6.3. 여기는 5.51, 여기는 6.3. 워맨도 마찬가지로 5.29 점점 올라가서 6.1 이렇게 해서 커피를 많이 마실수록 토탈 콜레스테롤은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콜레스테롤은 어디 있는 거냐? 세럼에 있는 거죠. 세럼은 혈청이라고 하고요. 혈중 토탈 콜레스테롤 수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토탈이 HDL, LDL 뭐 중성지방 합친 거니까 요거 두 개를 빼면은 여기서 요거 두 개를 빼면은 LDL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 3에 있는 것도 보면요. 요게 점점 높아지죠. 점점 높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이제 결과를 보면은 토탈 콜레스테롤이 커피를 많이 마실수록 높아지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을 이제 어떻게 냈느냐? 그래서 our attitude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present finding에 대한 우리 이제 태도가 그 처음에는 그 suspicious surprise였는데, 요게 이제 guarded belief로 이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로 이제 바라봤는데, 이게 확인해보니까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 근거가 이제 딱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근거로 이제 보고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트롱하고 컨시스턴트, 그러니까 일관성 있고 강력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죠. 여기 커피가 그 개수가 늘어날수록 토탈 콜레스테롤도 같이 증가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강력하고 컨시스턴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매그니튜드라는 것은 이제 large size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뭐 규모, 엄청난 규모 그런 것들을 이제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규모가 커피를 얼마나 마시느냐죠. 뭐 많이 마실수록 할 때 이제 그런 규모를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커피를 마시는 게 강력한 결정 요인이라는 거죠. 콜레스테롤 수치. 우리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강력한 요인이 커피를 몇 잔 마시느냐. 많이 마실수록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진다.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그 연구를 해봐도 알 수 있는 건데, 이렇게 강력한 어소시에이션이 왜 리러레이처, 그러니까 뭐 문헌들에서 잘 확립이 돼 있지 않은 걸까요?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인데 왜 이런 것들은 언급을 잘 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커피를 많이 마실수록 이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진다는 것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파티니 논문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OS가 이제 소라페닙, 렘바티닙보다 높게 나왔다. 단순 비교 힘들고, 그 다음에 그 여기 보면은 DCR이 65% 나왔다라는 것, ORR 30%.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